think we'll have something pretty good at the prototype level this year, and it might be ready for at least a moderate volume production, towards the end of next year. 그동안 전기차 산업은 점진적인 개선과 반복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전기 모터를 공개하며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 혁신의 중심에는 탄소 섬유로 감싸진 초고속 회전 모터가 있다.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닌 전기차 모터의 정의 자체를 재정의한 결과물이다. 이 모터는 2021년 6월 10일 모델 S 플레이드 공개 행사에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됐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아무렇지 않게 모터 하나를 직접 들어 보이며 이 작고 가벼운 부품이 어떻게 기톤이 넘는 세단을 단 2초 만에 시속 91년 6km, 60마일에 도달하게 만드는지 설명했다. 이 새로운 모터의 핵심은 바로 탄소 섬유로 감싼 회전자 로톨이다. 기존 전기 모터에서는 고속 회전 시 금속 부품이 팽창하거나 마모되어 성능 저하나 손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공정을 통해 구리 회전자를 고장력의 탄소 섬유로 감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탄소 섬유 외피는 회전자의 팽창을 억제하고 스테이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초미세 강력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자속 효율이 극대화되며 기존 모터보다 25% 더 빠른 회전 속도를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이 모터는 분당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고성능 모터가 포기하는 16,000rpm을 훌쩍 넘어선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트렌드도 이 수치를 직접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다. 이처럼 회전 속도와 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터는 더욱 가볍고 열 발생이 적으며 에너지 손실 없이 오랜 시간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터는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지 않는다. 효율성과 제조 용이성도 고려된 결과물이다.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는 이 모터를 3개 장착하여 총 1통기 20마력, 1통균 51bft 토크를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모터는 한 명의 기술자가 손쉽게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다. 2023년 3월 투자자 행사에서 테슬라는 차세대 모터에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량도 75% 줄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조 비용이 단 $1,000 수준이라는 사실은 자동차 업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가격 혁신은 테슬라가 고성능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 막대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모터의 성능도 실로 경이롭다. 0열 밀키메이츠퍼의 가속 시간이 단 1.98초에 불과하며 400m 드래그 레이스에서 9.25초 최고 속도는 소프트웨어 제한 해제 시 200km/h 약 3교 20km/h에 달한다. 이는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놀라울 만큼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EV는 배터리 소모가 심하지만 이 모터는 거의 에너지 손실 없이 출력을 전달한다.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나 대형 라디에이터도 필요 없다.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데이터를 보면 미 1인치 휠을 장착한 모델 S 플레드는 1갤런당 101마일에 해당하는 전비 MPG에 와 348마일의 주행거리를 기록했다. 이는 마력 대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전기차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에서도 테슬라는 입증되었다. 인사이드 EVs의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에서는 시속 70마일로 정속 주행 시 단 한 번의 충전으로 300마일, 약 483km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즉, 극한의 출력과 장거리 주행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던 출력 vs 주행거리의 고민은 사라졌다.
또한 설계 단순화 소재, 절감 부품 통합을 통해 제조 원가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테슬라가 이러한 기술을 대량 생산에 적용한다면 시장에서의 가격 우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경쟁사들이 기존 기술로 테슬라를 따라잡는 동안 테슬라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셈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속도는 단순한 리드가 아니다. 경쟁사들에게는 사실상 격차의 파괴다. 테슬라가 너무 멀리 앞서 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지금 이 시점에서 탄소 섬유 모터는 단지 부품 하나의 진보가 아닌 전기차 혁신의 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테슬라의 탄소 섬유 모터가 기술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면 그 파장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사들이 기술력과 자본에서 테슬라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테슬라는 전례 없는 속도와 집중력으로 시장을 주도했고 경쟁사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 수준 차이를 넘어서 구조적인 차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산 방식의 차이다. 대부분의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발한다. 이는 곧 무게 증가 설계, 비효율성,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는 테슬라 모델 Y보다 300파운드 약 136kg 이상 무겁다. 또한 포드는 할 25년까지 EV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1분기에만 전기차 부문에서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GM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5년까지 EV에 3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그들의 새로운 얼티움 울티움 배터리 기술은 생산 지연 로봇 조립 문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 많은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생산 비용은 치솟고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 도요타는 EV에 38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순수 전기차 첫 모델인 BZ4X는 시장 반응이 미미하며 판매량에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의 기업 철학이 EV 전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카리어드 카리앗에서 2022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전기차 전략에 큰 지연을 초래했고 포르쉐 마칸 전기차 출시까지 연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루시드는 최고속 전기 세단 에어 IR로 주목받았지만 가격이 15만 달러를 넘는 곡에 형성되어 있어 시장 확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2024년 연간 생산량은 9,000대에 그쳤고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리비안은 픽업 트럭과 SUV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지만 대규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에는 약 50,000대를 생산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달되었고 차량 한 대당 약 4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에도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공급망 구축 비용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BYD는 2024년에 4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치상으로는 테슬라를 추월했지만 그 대부분은 하이브리드나 저가형 모델이다. 평균 판매 가격은 테슬라의 3분의 1 수준으로 고성능 EV 경쟁에서는 비교가 어렵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수출은 총 24만 대에 불과했으며 최근 무역 규제와 관세 강화로 인해 향후 시장 확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과 방식이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고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했다. 공장도 처음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공급망 역시 테슬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기존 내연기관 시스템에 EB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고 핵심 부품을 외부 업체에 의존해왔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테슬라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2025년 초 기준으로 36억 마일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는 GM의 슈퍼크루즈, 슈퍼크루즈가 수집한 3억 마일의 데이터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테슬라는 몇 주 단위로 주행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제조사들이 상상도 못할 속도이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테슬라는 독보적이다. 자체 생산한 680 배터리 셀은 에너지 밀도와 수명 비용 효율성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 대부분의 경쟁사는 여전히 LG, 파나소닉, CATL 등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적 통합에 한계가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하나의 기술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지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리고 그것이 테슬라가 경쟁에서 독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 능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하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기가팩토리가 있다. 테슬라의 첫 번째 대규모 도약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테슬라는 불과 12개월 만에 허허벌판을 초대형 차량 생산 공장으로 바꿔놓았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현재 매년 75만 대 이상의 모델 3 및 모델 Y를 생산하며 다닐 EV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테슬라가 이 공장을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아닌 100% 독자 소유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내 외국계 자동차 기업으로는 전례 없는 일이다. 상하이의 성공은 유럽 진출로 이어졌다. 2022년 독일 베를린 인근에 위치한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불과 몇 년 만에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주당 5,000대 이상을 출하하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 테슬라가 현지 브랜드를 뛰어넘는 생산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미국 본토에서도 테슬라의 제조력은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프리몬트, 에프레몬트 공장 외에도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기가 텍사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연간 37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량은 40만 대를 돌파했다. 이 공장에서는 대형 기가프레스를 이용하여 차량 프레임에 주요 부품을 단 2분 만에 주조해내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조립 공정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러한 속도감은 다른 제조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예를 들어 도요타나 GM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지만 테슬라는 1년 이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러한 차이는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다. 더 나아가 테슬라는 멕시코 몬테레이 인근에 또 하나의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대륙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다. 남미에서는 칠레 산티아고에 첫 번째 쇼룸과 서비스 센터 그리고 슈퍼차저 허브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다. 중동에서는 25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플래그십 매장 및 정비소를 개장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03부 계획과도 맞물리며 수도 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행보다. 또한 테슬라는 인도와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025년 3월 인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 차량 판매 허가를 받은 후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예고했다. 인도 시장은 EV 확산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조기 진입을 통해 점유율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테슬라의 제조 혁신은 단순한 공장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테슬라는 공장 하나하나를 철저히 자동화하고 있으며 내부는 거대한 로봇 시스템과 초고속 생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특허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제조 방식은 차량의 여러 섹션을 동시에 생산한 후 조립 말미에 레고 블록처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혁신은 공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판매 방식 또한 다른 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테슬라는 중간 딜러 없이 온라인 주문만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차량이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되며 가격은 투명하고 절대 변동이 없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딜러 마진 광고 물류에 의존하는 반면 테슬라는 판매와 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테슬라 차량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OTA (Over the Air)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테슬라 차량은 1년의 정비소에 머무는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하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스템이 스스로 점검하고 대부분의 오류는 무선 업데이트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테슬라의 제조 전략은 단순히 차를 더 많이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시스템을 내부화하고 자동화했기 때문이다. 기가팩토리는 단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의 DNA를 구현한 공간이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테슬라는 동일한 품질과 속도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경쟁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케일의 마법을 뜻한다.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공장을 먼저 세운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기차의 성공은 단지 차량의 성능이나 디자인에만 달려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인프라를 조용히 구축해왔다. 그 핵심이 바로 슈퍼차저 네트워크다. 2012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일종의 실험적 제품으로 여기고 있을 때 테슬라는 선제적으로 초고속 충전소를 설계하고 설치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이 네트워크는 초기 테슬라 오너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슈퍼차저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00개 이상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으며 총 충전 스톨 수는 300개 이상이다. 이는 지구상 어느 EV 충전 네트워크보다 방대하고 빠른 수치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진정한 강점은 신뢰성이다. 테슬라는 충전소의 가동률을 무려 99.97%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테슬라 운전자가 충전소에 도착해 플러그를 꽂았을 때 거의 항상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브랜드 EV 운전자들이 QR코드 스캔 앱 연결, 충전 실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테슬라 운전자들은 커넥터를 꽂고 바로 옆에 편의점으로 간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충전이 끝나 있다. 3세대 후비스린 슈퍼차저는 최대 250kW의 출력을 제공하며 이는 약 15분 만에 32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속도다. 최근에는 4세대 V4 슈퍼차저가 점차 배포되고 있으며 최대 3기 25일까지 지원한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충전기들이 테슬라 차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사 전기차까지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테슬라는 미국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일부를 다른 브랜드 EV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가로 미국 연방정부의 엔리바이 프로그램 자금을 수주받았고 2024년 말까지 최소 7,500개의 충전 스토어를 개방했다. 처음에는 포드 차량만 허용되었지만 2025년에는 리비안 GM, 현대차, 기아, 도요타 등 거의 모든 주요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나치에스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더드 포트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충전 포트는 북미의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 충전 인프라 시장의 승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명확하다. 과거엔 테슬라만의 충전소였지만 이제는 모든 전기차의 충전소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테슬라는 이제 타 브랜드 차량의 충전에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분석가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슈퍼차저 이용자의 3분의 1이 B-Phay 테슬라 차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전 수익 또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슈퍼차저가 CCSE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의 EV가 함께 충전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와 벤츠 BMW가 나란히 충전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슈퍼차저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중국에서 6천만 건 이상의 슈퍼차저 세션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충전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단지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소 그 이상이다. 슈퍼차저 스테이션 내부에는 메가팩 배터리 저장 장치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자체 전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일부 대형 스테이션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슈퍼차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 세계 어느 충전기든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새로운 요금제 충전 속도, 최적화 스톨 간 전력 분산 등의 기능이 물리적인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까지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의미다.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는 사용자 경험에서도 독보적이다. 별도의 앱 다운로드나 카드 등록 없이 차량을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정이 인식되고 결제까지 완료된다. EV4 충전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탑재되어 있어 비테슬라 운전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인프라를 단 하나의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다른 제조사들은 충전 인프라를 위해 수십 개의 제휴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업체에 설치와 운영을 맡긴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부터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통합 운영하고 있다. 결국 테슬라는 단지 좋은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충전하고 운전하게 만드는 경험 전체를 설계한 것이다. 그것이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수년 앞서 있는 진짜 이유다. 전기차의 차세대 경쟁은 단순한 배터리 효율이나 충전 속도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테슬라는 또 한 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초대형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다. 도조는 단순한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전용 슈퍼컴퓨터다. 2021년 첫 AI데이에서 공개된 이 시스템은 기존 GPU 기반의 서버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도조의 핵심은 니완 칩이라 불리는 전용 프로세서다. 이 칩은 TSMC의 7mm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하나의 칩 안에 무려 5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와 354개 연산 코어가 탑재되어 있다. 단일 칩 자체로도 상당한 연산 능력을 자랑하지만 테슬라는 이 칩 25개를 납땜 방식으로 타일이라는 단위로 묶는다. 이 타일은 피자 박스만 한 크기이지만 초당 36TB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9페타플롭스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진다. 6개의 타일을 하나로 묶어 트레이를 만들고 이를 다시 2개씩 조합해 캐비닛을 구성한다. 이 캐비닛을 10개 이상 연결하면 하나의 엑사폿 I 완성된다. 이 시스템은 초당 1엑사플롭스 10의 18제곱의 연산 속도를 구현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산 능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연산력은 어디에 쓰일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CG 기반 훈련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촬영된 수십억 마일의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개, 전복된 트럭, 수신호를 보내는 경찰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마주치면 그 짧은 순간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의 서버로 업로드되고 곧바로 도조의 훈련 데이터로 전환된다. 테슬라 차량은 현재 시간당 약 100만 마일, 약 160만 킬로미터 분량의 주행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는 처리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도조는 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고속 처리하며 몇 시간 내로 새로운 인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간 학습, 업데이트, 재학습의 루프는 테슬라가 단 몇 주 만에 새로운 FSD 버전을 전 세계 차량에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딜러를 통해 수동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다. 게다가 도조는 비용 측면에서도 놀라운 효율을 자랑한다. 현재 엔비디아의 HM100 같은 고성능 AI GPU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주문 후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은 비경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며 도조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도조 프로젝트에는 이미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2025년 중반에는 미국 팔로알토의 제2의 엑사팟이 가동될 예정이다. 월가에서도 도조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 슈퍼컴퓨터가 최대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주행은 물론 테슬라의 로봇 개발 에너지 최적화, 심지어 자체 AI 칩셋 설계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테슬라 내부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칩 설계, 하드웨어 생산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발까지 외부 의존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향후 반도체 공급난 정부 규제 기술 제약이 발생하더라도 테슬라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도조는 단지 슈퍼컴퓨터가 아니다. 그것은 테슬라 전체의 두뇌이자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의 핵심이다. 차량이 도로에서 새로운 상황을 학습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그 결과가 몇 주 만에 다시 차량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클. 이것이 테슬라가 매일 더 똑똑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효율적인 이유다. 이 모든 과정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차가 더 부드럽게 회전하고 정지선에서 더 정확히 멈추며 고속도로에서 더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학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AI를 종합적으로 통합한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업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도조의 열기 속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